안녕하세요. 이번에는 RNN을 활용하여 번역이나 챗봇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로직을 구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우선 금일 목차를 요약해 보면 간단한 시퀀스의 개요부터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학습 및 예측까지 모든 과정들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앞서 우리는 many to one, many to many와 같은 다양한 RNN 모델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와 조금 다른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시퀀스의 입력을 받고 시퀀스의 출력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미 RNN이 시퀀스를 입력받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대체 시퀀스 투 시퀀스가 일반적인 RNN 모델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시퀀스 투 시퀀스가 잘 작동하는 대표적인 태스크로는 번역 및 챗봇 등이 있는데요. 챗봇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용자와 우리가 만든 챗봇이 대화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용자가 연인과 결발을 한 것 같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대화가 진행된 후에 사용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슬퍼. 이런 상황에서 RNN 모델에서 만들어진 답변은 사용자에게 적절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시퀀스의 모델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RNN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모델을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선 인코더 부분에서 입력값을 받아 입력의 정보를 담은 벡터를 만들어내고, 이후 디코더에서는 이 벡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박스가 인코더, RNN 모델의 스텝마다 입력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입력값은 하나의 단어가 됐고, 인코더 부분의 전체 RNN 신경망의 마지막 부분에 C로 표현된 하나의 벡터 값이 나옵니다. 이 벡터가 인코더 부분의 정보를 요약해 담고 있는 벡터이고, 정확하게는 RNN의 마지막 히든 벡터 값을 사용합니다. 이제 디코더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벡터를 사용해 새롭게 RNN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의 각 스텝마다 하나씩 출력값이 나옵니다. 이때 출력 역시 하나의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코더 부분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각 스텝에서의 출력값들이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 스텝의 출력값이 다음 스텝의 입력값으로 사용됩니다. 실제 간단한 문장의 예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코더이고,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코더 부분입니다. 인코더 부분을 확인해 보면 우선 각 신경망의 스텝마다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단어는 임베딩 된 후 벡터로 바뀐 후 입력값으로 활용됩니다. RNN의 경우 구현 시 고정된 문장 길이를 정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문장 길이를 4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입력값을 생각해보면 안녕과 오랜만이야는 두 단어만 존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빈 공간을 패딩으로 채워 넣어줍니다. 디코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초 입력값은 스타트라는 특정 토큰을 활용합니다. 이는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토큰이며, 디코더 역시 해당 단어가 임베딩 벡터 형태로 입력값으로 들어가고 각 스텝마다 출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출력 단어는 다음 스텝의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AND라는 토큰이 나오면 문장의 끝으로 보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번역 예제를 위한 소스와 타겟 문장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소스의 문장을 타겟으로 번역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위에서 정의한 소스와 타겟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강의했던 과정과 유사한데요. 각각 문장을 인터저 인덱스로 매핑하고 단어들을 사전화시킨 후 소스에는 각각의 딕셔너리에 패드 토큰을 추가합니다. 타겟 토큰에서는 세 가지 패드, beginning of sentence, 문장의 시작, end of sentence, 문장의 마지막 토큰들을 추가하는데요. 타겟 문장 쪽에 학습을 위하여 각 문장에 시작 토큰을 넣어주거나 종료 토큰을 넣어주는 처리가 필요한데 이후에 코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전처리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처리 함수에서 소스와 타겟을 옵션으로 주는 이후에 맥스의 길이의 인자만큼의 데이터와 시퀀스와 그리고 딕셔너리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우선 소스를 보면 각각의 문장을 입력된 복잡 사전을 바탕으로 치환해주는 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인덱스의 길이를 맞추기 위하여 패딩을 추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이어서 타겟을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진행한 인풋을 전처리하는 과정과 같이 사전을 사용하여 패딩을 하는 과정은 매우 유사하지만 시퀀스에서는 타겟에서의 입력으로 사용될 입력값을 만드는 전처리 과정과 결과로 학습을 위해 필요한 라벨인 타겟값을 만들어야 합니다. 타겟의 입력값에는 문장과 시작과 끝에 시작과 종료 토큰을 넣어주고 타겟의 라벨 값에는 문장 끝에 종료 토큰을 붙여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위에서 정의한 함수를 활용해 보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의 최대 길이는 10으로 하였고 타겟에서의 최대 길이는 12로 하였습니다. 프리프로세싱 함수를 통해 소스와 타겟 그리고 각각의 최대 길이, 사전 그리고 어떤 모드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문장의 최대 길이를 넣고 함수를 출력하면 사전 인덱스를 기반으로 함께 패딩값과 함께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와 타겟 모두 각각의 원래 길이와 함께 최대 길이에 맞게 데이터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TF 데이터를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구성해 봅시다. From tensor slice에 맞게 numpy 형태로 각 데이터를 변환해 주고 셔플과 배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준비해 줍니다. 각 데이터들은 시퀀스 투 시퀀스의 구조에 맞게 구성되어 준비가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소스 인풋 그리고 타겟 인풋, 타겟 아웃풋이 시퀀스 모델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입력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의 기반이 될 RNN 계열 중에 활용이 되는 GRU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함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만약 학습 시에 GPU를 보유하고 있다면 CUDNN의 계열의 모듈로 학습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속도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력값의 초기화 진행 시에는 글로럴 유니폼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사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과 같은 의미이고 초기화를 할 때 랜덤으로 했을 때의 웨이트가 세츄레이트 되거나 데드 리전에서 시작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랜덤 값이 너무 작거나 크게 초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인코더와 디코더 중에서 인코더의 클래스를 구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인코더는 기존에 설명하였던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인코더 부분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입력 인자로 단어의 크기, 임베딩의 차원, 수, 그리고 인코더의 히든 사이즈, 마지막으로 배치 사이즈를 인자로 받습니다. 내부 컬 메서드에서는 소스 인풋을 기반으로 각각 입력을 임베딩 레이어에 통과를 시켜준 후에 그 임베딩 레이어에 통과를 시켜준 이후 어, 위에 생성자 이닛에서 선언한 GRU 레이어를 활용하여 아웃풋과 스테이트를 출력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히든 스테이트 이닛은 처음에 GRU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기 위해 생성되는 더미 입력 값입니다. 다음은 디코더 부분에 대해서 클래스를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초기에 세팅하는 값은 이전의 인코더와 매우 유사합니다. 생성자 이닛을 보면 입력을 받는 값은 복합 사이즈, 그리고 임베딩 차원, 그리고 디코더의 그 히든 유닛, 그리고 배치 사이즈로 똑같습니다. 이전과의 차이점은 마지막에 출력을 해야 되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 하나가 더 추가된 차이입니다. 디코더와 인코더의 다른 점은 GRU 레이어에서 학습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입력을 하여 최종 결과값을 출력하는 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입력값을 임베딩 및 GRU 레이어에 통과시키고 초기 히든 스테이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인코더에서 선언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이제 위에서 선언한 인코더와 디코더의 클래스를 활용하기 위해 각각의 입력 값들을 추가하여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에 대한 코드입니다. 이전 RNN 강의들과 컨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로스 펑션에서는 리얼하고 프레드를 통해 입력을 받고 마스크 값을 구성하여 0으로 된 기존에 설정된 패딩된 값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짓을 구할 때 영향을 받지 않게 직접 곱해줍니다. 그 이후에 로스의 총합의 평균을 구하여 관련 값을 리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옵티마이저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아담 옵티마이저를 활용했고요. 그 이후에 모델을 저장할 디렉토리와 체크 포인트를 설정해 줍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TF 데이터로 저희가 이전에 생성해 놓았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소스의 입력 값들과 타겟의 입력 및 레이블 값들을 로드하여 학습을 합니다. 인코더의 최종 출력은 디코더의 첫 히든 벡터로 대입을 해줍니다. 디코더의 첫 입력 문장에는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시작을 의미하는 BOS 토큰을 넣어주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예측값과 디코더의 히든값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디코더에서 학습을 할 때는 이전 스텝의 정답 단어들을 다음 스텝의 입력값으로 넣어주는 티처 포싱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티처 포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티처 포싱에 대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 중 한 개인 I feel hungry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X에 대해서 처음으로 BOS,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토큰이 주어졌을 때 이후 Y의 예측값이 A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여 봅시다. Y의 출력값은 원래대로라면 문장의 첫 번째인 I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후에 BOS 토큰 이후에 Y가 잘못 예측한 A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였을 때 이미
예측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모델에게 큰 퍼니시먼트를 제공하고 문장의 시퀀스를 학습하고 예측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학습을 느리게 만들고 안정적 못하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Y가 무엇을 예측하든지 간에 실제 이전 스텝의 정답 단어들을 입력으로 넣음으로써 예측을 하게 합니다. 아래 보시면 Y가 어떤 걸 예측하든지 간에 그 다음 입력은 정답인 I와 Ifield의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RNN 계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학습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탈 로스를 구하고요. 그 이후에 학습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될 파라미터들을 베리어블에 저장합니다. 여기서는 인코더의 베리어블과 디코더의 베리어블을 더해가지고 저장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출력된 값은 10번의 에포크마다 각 값을 프린트하면서 체크 포인트에 저장을 합니다. 자, 출력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값을 보면 매 에폭마다 로스값이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데이터가 조금 적기 때문에 첫 시작의 로스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학습이 끝난 후 정상적으로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학습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문장, 그리고 학습에서 학습된 인코더와 디코더를 각각의 입력과 타겟 사전 및 최대 길이를 나타내는 입력과 타겟을 인자로 받습니다. 인풋에서는 주어진 문장을 띄어쓰기로 쪼갠 이후에 인풋 랭스의 사전을 기반으로 인덱싱화 해주고요. 전처리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패딩으로 길이를 맞춰줍니다. 이후 학습에서 됐던 것처럼 인코더의 히든 값을 디코더의 첫 히든 값으로 입력으로 받고 문장을 시작하는 토큰을 디코더의 입력으로 하여 예측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각 값들을 타겟의 최대 길이만큼 반복을 하면서 ith 값을 예측합니다. 다음과 같은 리저트 변수에 인덱스를 문장으로 치환하여 띄어쓰기 기준으로 합쳐줍니다. 만약에 id 값이 end of sentence, 문장의 끝맺음 토큰으로 예측을 하면 더 이상 예측을 중지하고 결과값들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정의한 prediction 함수를 활용하여 각 값들의 예측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문장은 두 개의 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ensorFlow is a framework for deep learning. 두 번째 문장은 I feel hungry 입니다. 학습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두 문장 모두 정상적으로 번역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를 활용하여 간단한 예제 문장을 번역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활용한 접근 방법 및 학습에 대한 다양한 테크닉도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관련 강의를 숙지한 후 응용한다면 더 큰 데이터를 활용하여 번역이나 챗봇으로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인 어텐션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